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영입니다. 올해 64살이고 요리사 생활을 28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제 요리 인생은 1977년 19살에 시작됐어요.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소개로 명동에 있는 일식집 마루수시에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설거지와 식재료 손질만 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고 손은 항상 물에 불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요리사들이 칼을 다루는 모습, 음식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마루수시는 당시 일본 대사관 직원들도 자주 찾는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6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초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만든 초밥이 손님 앞에 나갔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4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주방장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개발한 지영 스페셜 롤은 식당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연어와 아보카도에 특제 소스를 넣고 살짝 구운 롤이었는데 단골 손님들은 일부러 그 메뉴를 먹으러 오셨어요. 손님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칭찬할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루 14시간씩 일했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주방이 제 집이었고 동료들이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일식 요리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었고 그 여정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일본 오사카에서 온 일식 장인과 함께 작업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배운 다시마 육수 내는 법은 제 요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직장은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까지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며 음식을 내놓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1994년에 이혼했습니다. 주방 일이 바쁘다 보니 가정에 소홀했고 남편은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한다며 떠났어요. 그때 아들은 8살, 딸은 5살이었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루수시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38살로 회사원이고 딸은 35살인데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2021년 초 제가 62살이 되었을 때 마루수시에서 퇴직했습니다. 당시 월급은 280만 원이었고 퇴직금으로 약 6,4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제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림동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일식 레스토랑에서 배운 기술을 응용해 특별한 분식을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가게 이름은 윤 셰프의 정겨운 분식집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따뜻한 원목 테이블과 아늑한 조명으로 가정집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주방 설비에는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가게에 투자했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 1,500만 원, 나머지는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죠. 메뉴는 제가 자신 있는 떡볶이, 김밥, 우동 등 분식이었지만 특별한 재료와 기술로 차별화했어요. 떡볶이에는 일본식 다시마 육수를 사용했고 김밥에는 신선한 사시미를 넣었죠. 개업 첫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주민들, 옛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모두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픈한 지 2달 만에 코로나19가 심각해져서 영업 제한이 시작됐어요. 손님이 뚝 끊겼고 배달앱을 시작해 보려 했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쌌죠. 제가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장사 수완은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났어요. 월 임대료 15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식재료비 100만 원 등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갔지만 매출은 월 2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젊은 사람들의 입맛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제가 평생 해온 정통 요리 방식과 달리 요즘 분식집들은 화려한 재료와 자극적인 맛으로 승부하더라고요. SNS에 올릴 만한 비주얼도 중요했고요. 저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한 젊은 손님이 제 떡볶이를 먹고 맛이 약하다고 한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동안 제 요리 실력을 칭찬받아온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5개월이 지나자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했고 식재료 구매와 설비 구입에 사용한 카드 대금도 쌓여갔어요. 밤마다 가게 정산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8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떡볶이 속과 제가 아끼던 일본 칼을 정리하던 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폐업 후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월세 4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짜리였어요. 퇴직금은 거의 다 날아갔고 카드 빚 1,200만 원이 남았죠. 국민연금은 월 78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영업 기간에 납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월 30만 원을 보내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배달 알바였습니다. 63살의 나이에 배달 일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배달 앱에 지원할 때 나이를 속였습니다. 64살이라고 하면 누가 뽑을까 싶어서 59살이라고 썼어요. 면접에서도 다행히 나이를 자세히 묻지 않아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거든요. 무거운 음식을 들고 페달을 밟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 언덕길에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첫 배달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어요. 앱을 켜고 주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젊은 배달기사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서 가요라고요. 할머니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동안 주방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던 제가 이제는 그저 나이든 할머니가 된 거죠. 그날 5건을 배달하고 27,000원을 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틀 후에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 달 훈련 끝에 면허를 따고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지만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체력적으로 덜 힘들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는 정말 복잡해서 헤맬 때가 많았어요. 호수를 찾지 못해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기도 했죠.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치킨이 조금 젖었다고 고객이 욕을 했어요. 28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며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서러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의 변화였어요. 고혈압이 점점 심해져서 혈압이 170에서 100까지 올라갔고 밤에는 다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배달앱부터 켰으니까요.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고 배달 음식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국민연금과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합치면 200만 원 정도였죠. 월세와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빠듯했지만 카드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났어요. 2022년 7월 15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빗속에서도 주문이 끊이지 않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3시쯤이었어요. 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4그릇을 배달했는데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더군요.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중국집으로 돌아와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마침 지나가던 간호사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119가 도착해서 응급실로 실려갔고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좌전 하행지관상 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대로 일을 계속하면 다음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정작 내 건강은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의사는 제 심장 기능이 정상인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박출률이 4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어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제 배달도 못하고 빚은 어떻게 갚고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입원 3일째 의료사회복지사라는 분이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셨어요. 덕분에 1,2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중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요리사셨다면서요. 왜 배달 일을 하셨나요?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8년의 요리사 생활, 실패한 가게, 배달 일을 하게 된 과정까지.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셨고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요리 경력은 분명 다른 곳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아들도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제가 배달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후에 알고 보니 카드 회사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아들에게 갔고 그때서야 제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이 병원에 와서 울더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더 도와드렸을 텐데라고요. 딸도 화상통화로 연락이 왔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건강이 나빠지면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배달 일은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고요. 아들은 제게 당분간 생활비를 더 보내주겠다고 했고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이제는 자존심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TV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건강식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저염식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맛있는 건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치의가 앞으로 저염식, 저지방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병원 식단은 너무 맛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병실에서 레시피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신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감칠맛을 내는 법, 후추 대신 다양한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냈어요. 28년간의 요리 경험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우 의료사회복지사가 소개해준 건강한 노년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갔지만 곧 제 경험과 기술이 인정받아 보조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들이 건강식의 이론을 가르치면 제가 실제 조리법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만든 저염 간장 떡볶이가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저 같은 심장 질환자는 염분과 지방을 제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맛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저염식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제 비법은 일식에서 배운 다시마와 가스오부시 활용법이었어요.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천연 재료들이죠. 여기에 약간의 와인이나 식초를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심장이 편안한 요리교실을 열었어요. 5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었죠. 수업은 주 1회 2시간 과정으로 진행했고 수업료는 1회 3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8주 차에는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었고 대기자까지 생겼습니다. 수강생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약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가족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요리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찼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박영호 선생님이에요. 68살의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3번의 심장 수술을 받으셨대요. 식사가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서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제 수업을 들으신 후 선생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다시 주방장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이 생겼어요. 성공적인 첫 강좌 후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시니어 건강식당의 메뉴 컨설팅까지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복지관에서 주 3회 요리 강의를 하고 한 달에 2번 노인 요양원에서 특별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국민연금 78만 원에 강의료 120만 원을 더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는 심장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요리예요. 보통 고등어는 짜게 간을 하지만 제 방식은 달라요. 고등어를 우유에 1시간 정도 담가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금 대신 레몬즙과 허브로 맛을 내죠. 여기에 조금의 올리브오일과 구운 마늘을 더하면 풍미가 살아나요. 수강생들은 이런 새로운 방식에 놀라워하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아들이 제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자고 제안했어요. 윤 셰프의 건강밥상이라는 채널이 생겼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구독자는 아직 500명 정도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제는 내 건강도 잘 챙기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아침마다 1시간씩 공원을 걷고 매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합니다. 약도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 먹고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기쁜 일은 아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아들은 이제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요. 함께 요리도 하고 제 유튜브 촬영도 도와줍니다. 딸과도 자주 화상통화를 해요. 예전에는 제가 강한 척하느라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숨기지 않고 말해요. 요즘은 심장질환자를 위한 레시피북 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맛있게 먹으며 심장 살리기로 정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월 수입이 예전보다 적지만 마음은 훨씬 부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성공을 돈과 지위로 측정했다면 지금은 행복과 보람으로 측정합니다. 무엇보다 제 손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64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요. 어떤 성공과 부도 건강 없이는 누릴 수 없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심장질환자를 위한 요리 대회를 열었어요.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죠. 수강생들이 각자의 레시피로 요리를 선보였는데 그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대상은 72살 할머니가 받았어요. 콩가루와 들깨가루를 활용한 저염 된장찌개를 만드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물 어린 수상 소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다고요. 얼마 전에는 심장 전문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정기적으로 열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제 레시피가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다니 정말 기쁩니다. 쓰러졌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요리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선물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요. 64살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